주체 전략이고요. 지금이 대세 상승장의 저는 초반이라고, 좋은 곳이 먼저 오르는 자산 시장의 법칙이 있고요. 1, 2주택이 가장 유리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봤을 때 쟤는 오르고 얘는 안 올랐으니까 1, 2, 3구는 올랐고, 강남 3구 이런 데는 다 올랐고, 어디 무슨 뭐 서대문 뭐 좀 덜 올랐고, 무슨 뭐 도노강 뭐 금광구 이런 얘기하지도 마. 약간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과거가 미래를 그대로 답습하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확률로 재현되는 경우는 많거든요. 특히나 선호도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선호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조선시대 옛날에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의 인구의 수와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의 인구의 수의 비율은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그때 도성이 더 훨씬 인구 수는 적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대문 안에 사는 그 가치가 지금 그 강남 3구에 사는 가치와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혹은 더 비쌌다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때 그 시절에 여기 정도 되는 선호도에 있는 단지들은 이 정도 밸류를 받아서 이 정도 상승을 이뤘구나라는 거를 보기 위함으로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단지가 정확하게 미래 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투자자는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아파트들이 그때 시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순서에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실력일 수 있겠죠.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당장 이렇게 좀 적용하라라고 하기보다는 뭐 한 4, 5년 이상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할 때는 좀 데이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름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 주황색이 2군 아파트예요. 현재 2군 아파트. 이게 2군은 현재 기준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녹색 아파트는 3군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뭐 삐까삐까하니까 걔는 다 4군입니다. 아니면 4군? 막 이렇게 해놓은 거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4군이 맞아? 라는 건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 관점에서는 얘는 지금 기준에 4군이 틀림없습니다. 97년부터 97년, 이 97입니다. 97. 2001년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때 관점에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97이 IMF잖아. IMF, 그죠? IMF 때 좀 겁나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3억 좀 안 되는 아파트가 2억 5천이 됐죠.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 그러니까 그때 보면 한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라고 보면은 한 20% 내외가 떨어진 거죠. 사실 뭐 IMF 때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이 보였겠지만 생각보다는 또 안 떨어진 아파트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재밌는 거는 많이 안 오는 거 좀 덜 떨어진 것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파트는 비율로 올라가고 비율로 떨어진다. 이 갭이 이때는 컸는데 이때는 줄어들었죠, 상대적으로. 그런 거는 예전에도 그랬구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걸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이 97년이 이게 정점이잖아요. 전고점인데 이 보면 여기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97년의 전고점을 2001년에 넘었습니다. 얘만 넘었어요. 얘는 넘었죠, 확실히. 얘는 넘었나요? 얘 아직 못 넘었어요. 얘 한 이 정도가 전고점이니까 아직 좀 못 넘었죠. 얘는 넘었나요? 얘는 여기가 전고점입니다. 얘는 여기가 전고점이니까 아직 못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2군 지금 다 넘었죠. 성동구, 구축까지도 지금 전고점을 많이들 넘었죠. 3군 넘었나요? 평균 이상 선호도 좋은 애들만 넘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친구는 아직은 못 넘었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훨씬 더 많죠. 지금 3군에 전고점을 아직 넘기는 조금 애매한 마이너스 전고점 대비 10% 이내 아파트들이 굉장히 3군에 많은데, 얘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난 걸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잘난 게 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1년째, 거의 2년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봅시다. 이 아파트는 어떤 거냐? 2구는 현대프라임이에요. 광진구에 있는 현대프라임 있죠. 그 당시에 광진구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광진구 가면은 구축이라고 좀 홀대하는 경향도 있지만, 광진구는 이때 당시에 거의 전성기의 시대였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93년 95년, 96년 이 정도기 때문에 그때는 딱 5년 차밖에 안 되는 거의 최전성기의 아파트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2020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마포나 성동이나 뭐 이런 굉장히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주 가볍게 IMF 개석거라 하면서 그냥 가볍게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현대 프라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당 대림 있어요. 사당 대림 하는 순간 딱 떠오르면은 아파트 공부 많이 하신 분이죠. 사당 이수 쪽에 가보면 길다랗게 있는 애 있어. 이수 이렇게 해서 이게 길다랗게 위아래에 있어가지고 언덕을 관통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딱 지은 아파트가 사당 대림이 되겠죠. 전농우성, 당시에 전농우성 전동동에는 거의 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가 없어요. 전농우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다. 그리고 4군 하계현대우성 중동미리네. 중동미리네가 제가 4군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중동미리네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 이 전농우성이랑 하계우성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심지어 아까 이 IMF 때 다같이 눈치 안 보고 떨어졌다가
갑자기 내가 탁 튀어나와요. 내가 좀 나은가? 아닌가?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하다가 내가 나은 것 같아 라고 3번이나 주장을 할 정도로 이 친구 중동 미리네는 그때 부천은 정말 살기 좋은 신도시였고, 심지어 전농 우성같이 조금 언덕에 있는 비역세권에 차라리 좀 탁 트여가지고 마치 요즘 동탄처럼 깨끗하고 다 신축이고 새 거인 데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지금도 그렇죠 사실. 지금도 광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때 똑같이 중동 미리네도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선호도를 이해해야 그 당시의 가격이 이해가 되고, 그걸 이해한다고 하면 지금 가격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은 뭐가 비싸고 뭐가 건물값이고 뭐가 땅값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힌트가 과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더 붙였어요. 아까는 2001년까지 2001년 12월까지 붙였잖아요. 지금은 2007년 1월까지 붙였습니다. 2007년 1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죠. 자, 아까 2001년 12월이면 한 이 정도쯤입니다. 이 정도. 여기니까 다 고만고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긴 뭐 그냥 올랐지 뭐. 그때도 아파트가 이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3배 2.5배까지 오르죠. 지난장만 그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지지난장에도 그렇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뭐예요? 타군이라며 전농우성 지금 다 같이 가다가 얘만 안 올라요. 얘만 안 오른 정도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자그마치 30%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농우성 생각하면 사실 정말 진주 같은 친구예요. 왜 얘가 진주예요? 동대문은 좋아질 일만 남았고, 얘가 언제부터 진주였냐? 2003년부터. 얘는 태어난 지 한 5년부터 진주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진주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미리네와는 차이가 1억 이상 벌어졌습니다. 사군이라며 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땅의 가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계질서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미래 2030년, 35년에도 여러분들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군. 제가 이걸 왜 4군이라고 적어놨는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왜냐면 이때는 하계동이잖아요, 여기. 중개 그 은행사거리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조금 잘 걸어야 돼요. 하지만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라이딩 하면 되니까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전성기였던, 왜냐면 이 중계동 90년대식이 많기 때문에 2007년이면 이제 10년 12년 현재로 치면 2013년식에서 15년식이면 꽤 괜찮은 아파트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상당히 신도시급의 노원이랑 이 중동 미리네가 가격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분당, 판교, 광교, 동탄, GTX 있는 뭐 킨텍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파트들의 가격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같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걔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2007년에서 한 18년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네,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훈이 뭐냐? 어느 시장이든 좋은 곳이 먼저 오른다. 지금 1, 2군이 먼저 오른 것처럼 옛날에도 1, 2군이 먼저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좋아 보이지 않는 애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아파트는 비율적으로 올라왔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더. 요즘에도 좋은 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항상 우리는 전저점이 우리의 본전이잖아요. 나는 전저점을 살 수 있었는데 안 샀기 때문에 사실상 전저점이 내 본전이거든요. 이 우리의 본전 대비해서 올랐어. 여기도 우리 본전 대비해서 올랐어. 근데 여기 본전 대비해서 많이 안 오는 애들은 그냥 후져 보이잖아요. 후져 보이는데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7억이나 8억대 있는 아파트들 보고, 야, 이거는 더 떨어질 수가 없다. 더 떨어질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더 떨어질 수가 없다. 왜? 가격대에 붙어있는 애들은 오르게 돼 있어요. 무슨 순서대로 올라요? 선호 순서대로 오르겠죠. 선호 순서대로 이렇게 오르겠죠. 가치를 기반으로 생각하셔야 그거를 이런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계가 먼저 오르잖아요. 여기 두 개만 비교해 봤을 때 이때는 하계가 먼저 오르는데 이때는 부천이 먼저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아파트들은 언제는 이게 먼저 오르고 언제는 얘가 먼저 오를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긴 시기열로 봐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때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럼 그때는 얘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비급평가고요. 하지만 이걸 멀리서 지켜봤을 때, 긴 시기열로 멀리서 지켜보면 그냥 사는 게 맞다, 뭐라도. 그러니까 이때를 보면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혹은 뭐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지금은 좋아 보여도 10년 뒤엔 다르다라는 건 뭐냐? 지금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아도 10년 뒤에는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이 10년 뒤에도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유 기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미리네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사야 돼요, 당연히. 무슨 말이야? 지금 가격이 얼마가 올랐는데. 예나 지금이나 경기도에서 정말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오른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무슨 광교는 안 좋고 판교는 안 좋고 사지 말고 무슨 뭐 부천이 이제 끝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싼 것들은 반드시 사되 단 보유 기간을 잠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보유 기간이 한마디로 유통기한 선호의 유통기한이 끝났을 때에는 가격이 결국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 15년 전에도 아니죠? 18, 거의 20년 전이죠? 예, 그때도 보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훈 네 가지를 한번 마음속에 갖고 가시면서 우리가 2주택을 여러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까먹고 계셨죠? 선언이 매우 길었죠. 제가 조금 신난 건 맞아요. 신난 건 맞지만